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를 설명해주는 남자 전설남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전압 강화와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압 강화라는 것도 좀 아셔야 되고요. 전압 변동률, 요게 이제 전기 쪽에서 특히나 이제 선로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하 특성을 해석하고자 할 때 아니면 전원 특성을 해석하고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 강화와 전압 변동률 같이 보시면, 자, 우선은 우리가 이해가 편하게 되기 위해서 직류 회로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면 요게 기전력 2고요. 요 기전력은 항상 뭐를 갖고 있습니까? 내부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뭡니까? 예, 부하 저항이 되고요. 이 부하 저항에 걸리는 전압, 이 전압이 결국엔 뭐다? 예, 단자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때 뭐가 흘러요? 예, 전류가 흐르겠죠. 폐회로니까. 자,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자, 어떤 식이 나오냐면 바로 자, 요 두 곳에 걸리는 전압,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 두 곳에 걸리는 전압, 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내부 전압 강화라고 해서 2로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요 두 전압의 합이 바로 얘다. 이거를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에 의하여 예, 결국엔 뭐다? 예, 입력 전압 E는 부하에 걸리는 전압 V와 자, 내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 전압 강화 E, 요 두 놈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요거 다시 적으면 E는 V 플러스 I 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자, 요게 이제 전압 강화거든요. 요게 이제 전압 강화, 요게 전압 강화인데, 자, 이러한 전압 강화와 전압 변동률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바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더 연결해. 또는 또 하나 연결해. 이렇게. 그러면 뭐가 커져요? 자, 저항이 연결이 많이 돼. 그러면 부하가 더 많이 연결되는 거죠. 부하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뭐로 커져? 병렬로 커져요. 우리의 부하는 다 병렬로 커집니다. 직렬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병렬로 커지면 뭐가 증가된다 그랬어요? 예, 요 I가 증가됩니다. 우리의 전압인 요 입력 전압은 항상 일정한 전압을 유지합니다. 일정하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전류가 증가돼. 그러면 전류가 커졌어. 자, 전류가 커져요. 요 전류가 커져. 그러면 요 전류가 커지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요 전압 강화가 커지죠. 그러면 이 전압 강화가 커지는 것만큼 얘가 일정하니까 얘가 감소하는 거예요. 즉, 부하에 걸리는 요 전압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 부하 전압이 우리가 써야 되는 220V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220V가 부하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하를 많이 연결하면 많이 연결할수록 뭐가 커지니까 이 전체 회로의 전류가 커지니까 전체 회로의 전류가 커지는 것만큼 모두 커진다. 내부 전압 강화도 커집니다. 요 놈도 증가하니까. 요 놈도 이렇게 커지니까 결국엔 누가 줄어든다? 요 전압. 부하에 공급되는 이 전압이 다운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자, 봐봐요. 전압 변동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20V가 들어가야 정격이야. 그죠? 근데 만약에 부하가 많이 연결이 되면 여기에서 내부 전압 강화가 증가하니까 이 내부 전압 강화가 부하 전류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니까 결국에 내부 전압 강화 증가분만큼 이 전압이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전압이 어떻게 돼? 220V가 다운되니까 변동이 일어나겠죠? 이거를 우리는 전압 변동률이라고 합니다. 전압 강화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이 전압이 전압 강화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전압 강화의 개념, 내부 전압 강화가 되는 거고, 이 내부 전압 강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지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압 변동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전압 변동률은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입실론으로. 자, 어디에 걸리는 전압입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걸리는 전압이야? 바로 부하에 걸리는 전압. 됐죠? 요 부하에 걸리는 전압에 대하여 결국에는 뭐냐면 내부 전압 강화. 자, 내부 전압 강화의 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전압 변동률이 되는 거고,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하에 걸리는 전격 전압에 대하여 2에서 입력 전압에서 뭐를 뺀 거야? 바로 전압, 우리 부하에 걸리는 전압, 이 전압을 뺐을 때의 값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됩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압 변동률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전압은, 자, 종종 이거를 전압 강화율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전압 변동률과 전압 강화율은 그 개념이 같습니다. 거의. 단지 전압 변동률은 요 단자에 걸리는 요 전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하가 있을 때와 부하가 없을 때의 특성을 보는 게 변동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좀만 지울게요. 만약에 이게 부하가 없다라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부하가 없어. 여기가 이렇게 개방됐어. 그러면 요 개방됐을 때의 단자 V는 뭐와 같다? 2와 같습니다. 2.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 무부하죠. 그러면 자, 요거 다시 복원할게요. 자, 요 2라는 거는 결국에 뭐다? 무부하시 부하 전압이 되는 거예요. 무부하시 부하 전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결국에 전압 변동률이라는 건 무부하, 부하가 없을 때 요 단자에 걸리는 전압. 요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무슨 전압과 같다? 입력 전압과 같겠죠? 무부하 시에는 요 입력 전압과 이 전압이 같은 거야. 이 회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이 전압에서 누구를 빼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빼면, 결국에 부하를 연결했을 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빼면 그게 결국엔 뭐다? 내부 전압 강화가 나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부 전압 강화가 나오고, 그 내부 전압 강화를 이 단자에 걸리는 전압에 대해서 바라보면 그게 뭐가 된다? 전압 변동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압 변동률은 전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부하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전원 내부에 있는 전압 강화 특성이 커져. 이 커지는 게 결국엔 전압 변동이 커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훌륭한 전원을 선택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좋은 전원, 좋은 전원을 선택하고 싶어. 좋은 전원을 선택하고 싶으면 첫 번째 뭡니까? 전압 변동률이 낮아야 됩니다. 즉 내가 부하를 많이 연결해. 우리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부하가 많이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부하를 많이 연결해. 즉 에어컨 같은 설비들을 많이 연결해. 그러면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전압이 다운되는 현상이 커집니다. 즉 전압 변동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게 전격 전압 허용치 이하가 되면 블랙아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아웃은 다른 말로 정전입니다. 그러한 정전 상태가 발생되는 것이 결국엔 뭐다? 이러한 좋지 못한 전원을 선택을 함으로써 전압 변동률이 커지는 건데, 전압 변동률이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전압 변동률이 작다라는 건 결국에 뭐다? 내부 전압 강화가 작은 전원일수록 유리한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전원을 하나 샀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12V 1A 전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2V 기판에다가, 전기 기판에다가 물렸더니 이 기판에서
약간 오동작이 발생이 되면서 열이 심하게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12V 1A짜리 전원을 제가 측정을 해봤더니 얘는 실제 몇 볼트가 나오냐면 16.8V인가요? 요게 나왔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회로 안에 내부 저항 있잖아요. 내부 전압 강화가 부하가 1A가 흐르는 부하를 만나면 12V로 다운되는 전압 강화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만을 고려해서 몇 볼트? 4.8V만큼을 뭐 했다? 승합해서 공급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일반 기판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일반 기판은 기껏해야 뭐 200mA도 안 되는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고 전원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전압 변동률이 발생이 되는 거. 지금처럼 전압 변동이 발생되잖아요. 전압 강화 요놈 때문에. 이 변동이 지금 얘는 어때? 굉장히 크죠? 이렇게 굉장히 크면 좋지 못한 전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뭐다? 내부 전압 강화가 적을수록 유리한 거고, 내부 전압 강화가 적다라는 건 내부 저항 R이 작을수록 뭐한다?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전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전원이란 결국에 뭐다? 전압 변동률이 낮을수록, 그리고 내부 전압 강화 작을수록, 내부 저항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면 내부 저항이 작다라는 건, 자, 만약에 이 내부 저항이라는 건 제가 여기가 2고 다시 여기가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이렇게 쇼트를 시켜. 요거는 보지 말고 이렇게 쇼트를 시켜. 그러면 이때 쇼트 시켰을 때의 전류가 뭐가 되는 거야? 예, 요 전류를 우리는 IS라고 적고 얘를 단락 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옆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단락 전류 IS는 결국에 뭐다? R분지 2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 단락 전류가 크다 또는 작다. 그러면 단락 전류가 크다라는 건 누가 작은 거야? 단락 전류가 크다라는 건 요 놈이 작은 거죠. 내부 저항 R이 작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작다. 단락 전류가 작다라는 건 내부 저항 R이 크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좋은 전원을 선택할 때 단락 전류가 큰 게 좋냐, 단락 전류가 작은 게 좋냐라고 하면 단락 전류가 클수록, 자, 단락 전류가 클수록 내부 저항이 작고, 내부 저항이 작을수록 내부 전압 강화가 작고 전압 변동률이 작으니까 이 전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좋은 전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좋은 전원을 선택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부 전압 강화가 작은, 즉 내부 저항이 작은 전원일수록 전압 변동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하를 연결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의 변동, 이게 결국엔 전압 변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전압 변동률을 낮게 만드는 전원이 가장 좋은 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전기, 그러한 변압기가 우수한 전원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압 강화와 전압 변동률인데, 전압 강화는 말 그대로 요 부하나 아니면 내부 저항이 걸리는 전압, 이거를 전압 강화라고 하죠. 이거는 전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전압 변동률과 연동을 시켜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부하를 가중시킬 때마다 부하 전류가 커지고, 그 부하 전류가 커지는 것만큼 내부 전압 강화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 내부 전압 강화에 대한 손실이 나중에는 동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변압기에서는 이 손실을 동손이라고 해요. 나중에 저희가 변압기 파트도 조금 얘기를 드릴 텐데, 동손은 결국에 뭐냐면 내부 전압 강화예요. 변압기의 내부 전압 강화에 의한 손실, 그게 동손이고, 당연히 이 동손은 부하가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더 커지겠죠. 그래서 동손을 다른 말로 가변손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전압 변동률과 전압 강화의 관계로부터 나온다라는 이런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전압 강화와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은 다른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보다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면 나중에 나올 우리 전력공학에서의 단락비, 그리고 변압기에서의 손실 개념들,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운 베이스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아웃, 정전사고는 회로가 단락이 되고 지락이 돼서 일어나는 것보다는요, 과중한 전력을 순간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전압 변동이 심해져서 일어나는 그러한 정전사고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고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